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특약들만 잘 정리하셔도 보험을 꽤 합리적으로 잘 가입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제 보험이나 지인들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특약들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보험선생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보장 위주로만 구성을 하고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히 제외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물론 모든 특약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는 특약들은 대체가 가능하거나 보험금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효성이 낮은 후순위 특약들입니다. 실제로 저나 제 지인들에게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특약들이며 이 특약들만 잘 걸러내도 보험을 합리적으로 잘 가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입원 일당 특약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했을 경우 입원한 일수에 따라 가입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이 특약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특약을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보험료 대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상해급수 1급 조건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 질병 입원일당 5만원 특약의 보험료는 월 25,320원이고 상해 입원일당 5만원 특약은 월 7,012원입니다. 여기서 질병 입원일당만 따져보면 20년간 총 납입하게 된 보험료는 약 600만 원에 달합니다. 600만 원을 입원 일당 5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120일 정도를 입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입원을 하게 될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상위 10개 암종별 입원일수 평균일은 25일 정도라고 합니다. 암 환자도 입원일수가 50일, 100일도 넘게 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건강보험 통계연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평균 내원 일수가 1.74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암 환자도 입원 일수가 50일, 100일 넘게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입원 자체를 길게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또한 입원에 대한 실제 병원비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자기부담금만 제외하고 대부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입원 일당 특약까지 중복해서 구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입원 일당 특약은 과감하게 제외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수술비 특약입니다.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인데요. 이 중에서 암수술비 특약은 오직 수술을 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의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서울 아산병원 암병원에서 치료받은 암 환자 수는 약 112만 명이었고 이 중 항암 화학요법은 21만 건, 방사선 치료는 11만 건, 그리고 암 수술은 불과 2만 건에 그쳤습니다. 즉 전체 환자 중 약 1.9%만이 수술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실제 수술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만 보험금이 나오는 암 수술비 특약은 효율이 떨어지는 특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수술을 하게 되면 보장을 못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 수술은 대부분 질병 수술비나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 안에서 3종 또는 5종 수술로 분류되어 충분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암 수술비 특약이 없어도 이미 포함된 다른 수술 특약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술 특약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암 진단만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암 진단비 특약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암 수술비 특약 역시 우선순위에서 제외해도 되는 특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유장애 50% 이상, 80% 이상 특약입니다. 후유장애 특약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신체 또는 정신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몇 퍼센트 이상의 장애여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여성 기준 상해 1급 20년 납 90세 만기 조건으로 보험료를 산출을 해보면 50% 또는 80% 이상 장애를 기준으로 하는 특약은 보험료에 비해 보장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도 장애율은 45%,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해도 40%,
한쪽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어도 30%에 불과합니다. 즉, 이 경우 50% 후유장애 특약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80% 이상 특약은 두 눈이 실명되거나 양쪽 귀의 청력을 모두 잃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매우 낮은 특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결코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50%나 80% 기준의 제한적인 후유장애 특약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후유장애 보장을 고려를 하신다면 장애율 3%부터 100%까지 폭넓게 보장을 해주는 후유장애 특약으로 구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실질적입니다. 네 번째는 중대한, 말기, 만성과 같은 특정 문구가 들어간 특약입니다. 이런 특약들, 보험 가입 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보장 내용이 꽤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한 질병, 말기 암, 만성 신부전 등과 같이 특정 단어가 붙어 있는 특약들은 대부분 정해진 질병 종류와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한이라는 문구가 붙은 특약을 보면 많은 분들이 중증 질환이면 전부 보장되겠거니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보셨을 CI 보험의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을 보시면 일반 암, 일반 뇌, 일반 심장 진단 특약과는 전혀 다른 보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한 뇌졸중의 경우 영구적인 심경학적 결손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심전도 이상, 심근 효소 수치 증가 등 복합적인 의학적 소견이 확인돼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렇듯 약관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보험금 청구 성공률도 낮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은 보험 전문가 사이에서도 사망보다 보험금 받기 어려운 특약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이신 특약 중 중대한, 말기, 만성 등의 문구가 포함된 특약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점검을 하시고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험 가입 시 추천드리지 않는 불필요 특약 4가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특약은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특약을 다 가져가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결국 유지하지 못해서 해지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핵심 특약들로만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험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현재 가입된 보험이 적절한 구성인지 아니면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새롭게 설계를 원하신다면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히 제외를 하고 가성비 있게 필요한 고장만 남은 효율적인 플랜으로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선생팀은 매달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상품 분석 및 약관 분석을 통해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설계나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세요. 꼼꼼하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